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음운 변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음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고, 이것과 관련된 어문 규정이 표준 발음법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표준 발음법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한글 맞춤법은 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바로 글에 대한 규정입니다.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라고 하는 표기법과 관련된 문제를 집대성해 놓은 어문 규정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죠. 오늘 우리는 한글 맞춤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글 맞춤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글 맞춤법이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놓은 어문 규범입니다. 왜 이러한 원칙을 정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서로 다른 표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맞춤법의 기본 원칙, 또 띄어쓰기 원칙, 외래어 표기법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총칙이 있고요. 그 외에 한글 자모의 수와 순서를 다루고 있는 내용, 또 소리와 형태에 관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띄어쓰기의 경우에 대한 것들 등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맨 처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제1장 총칙 제1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표준어. 한글 맞춤법에서 다루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준어를 그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말, 그리고 교양 있는 계층이 두루 사용하는 말을 바로 우리는 표준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한글 맞춤법이 다루는 표기의 대상은 바로 이 표준어입니다. 자, 두 번째,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글 맞춤법의 근본 원칙이 표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대로라고 하는 것은 발음하는 형태 그대로 적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표음주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표음주의란 맞춤법에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이것과 반대로 단어를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는 주장을 표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서 소리가 나는 대로가 아니라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한글은 기본적으로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표음주의가 가장 적합한데요. 하늘, 오리, 날다 이런 식으로 한글은 원래 발음하는 형태 그대로 적으면은 표기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게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거든요. 반면에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처럼 실질적인 실질적인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문자가 바로 표의 문자죠. 이 표의 문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결합되어 우리가 말하는 소리들을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따라서 이 표음 문자라는 한글의 기본적인 그 형태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기의 방식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자, 읽다, 읽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면 읽다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다면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필요한 원칙이 바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어를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는 주장을 표의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근본 원칙을 표음주의로 선택하고 있으면서도 맞춤법에서 표의주의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읽었을 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한다는 뜻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와 오늘날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문헌 용비어천가 2장의 내용인데요.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자, 보면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는 기본적으로 표음주의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표음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표기가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질세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표음주의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쓰기에 편하지만 읽어서 그 뜻을 해독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 반면에 표의주의는 어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서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음운 변동 배웠지만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발음과 동떨어진 표기가 많아서 표기의 원리를 학습을 통해 터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전까지는 계속 표음주의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래로. 그러나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표준말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내세우게 되죠. 이로써 한글 맞춤법의 표의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원래 음운문자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반영하되 이렇게 어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를 기본 원리로 내세우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맞춤법, 즉 1988년에 제정된 현행 한글 맞춤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은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법에 맞도록 적는데 그 가운데 예외가 있다면 그러한 형태를 인정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이 형태, 이제 예외의 경우를 얘기할 거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원래 표음주의에 따라서 마가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이렇게 적게 되겠죠. 먹어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소가 또는 말이 이게 표음주의 형태에 따른 표기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아, 먹어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 아닙니까? 어간과 어미의 원 형태를 그대로 밝혀서 적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와 조사의 원 형태를 그대로 밝혀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의주의에 따른 건데, 근데 문제는 아나, 어는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거든요. 근데 우리말 같은 경우 양성모음, 음성모음의 경우에 따라서 이 아와 어가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변이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를 밝혀서 적되 이렇게 앞에 결합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변이 형태가 나타난다면 이것을 인정해서 어떤 경우는 아라고 소리를 내고 어떤 경우는 어라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조사도 마찬가지죠. 주격조사가 붙는데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앞에 오는 체온이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와 이가 선택적으로 사용이 되죠. 두 가지는 똑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 즉 주격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의문상의 여건에 따라서 변이 형태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가라고 소리를 내고 이라고 소리를 낸다면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것이 바로 원칙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는 제1장 총칙 제2항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1장 총칙 제2항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알아둬야 될 또 다른 어문 규정의 구절이 있는데 5장에 띄어쓰기 제41항을 보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문 규정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단어, 띄어쓰기의 단위는 단어라는 것이죠. 왜 단어일까? 단어는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어를 띄어쓰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리될 수 있는 단어를 띄어써주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꼭 띄어쓰기를 해야 될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띄어쓰기를 하는? 띄어쓰기는 문장의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나 물 좀 줘라고 표기를 한다면 이것이 나 물 좀 줘라는 뜻인지 나물 좀 줘라는 뜻인지 알 수가 없죠. 말을 할 때는 구분이 되지만 글로 표기해 놨을 때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띄어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조사는 띄어쓰지 않고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제5장 띄어쓰기 제41항에 나와 있는데요. 조사도 단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단어는 아까 중요한 게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했거든요. 조사는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소이죠. 다만 체언으로부터 손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받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여 다른 단어와 다르고요. 문법적인 관계를 표현해주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띄어쓰지 않고 이러한 단어긴 하지만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즉 체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체언으로부터 손쉽게 분리될 수 있다 하더라도 표기를 할 때는 체언과 연결하여 체언에 붙여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된 규정 몇 개를 더 보도록 합시다. 한글 맞춤법 제41항에는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나와 있다고 했죠. 그리고 42항을 보면은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 그 자립성이 조금 적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어휘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단어인 것이죠. 따라서 띄어 써야 된다.
한글 맞춤법 제44항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단위 역시 수관형사를 반드시 취하기 때문에 조금 자립성이 적어 보이거나 불완전해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역시 실질적인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학습활동 풀이를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 내용학습 1번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아까 의사소통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만화를 봅시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는 거 너무 어려워. 아니야,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한결 쉬워. 자, 소리대로 적는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좀 다른 것 같은데 빚은 어떻게 해? 빚은 소리대로 적으면 그 뜻을 얼른 알기 어렵지. 이럴 때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해. 그럼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3번 문제. 띄어쓰기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자. 문장의 각 땡땡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땡땡은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자,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팽수가 도와줍니다. 팽!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야 합니다. 팽팽팽 팽수! 이상입니다. 기억해 둡시다. 이제 목표학습에 들어가 볼게요. 1번, 다음 활동을 통해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탐구해보자. 얽히고 설키다의 올바른 표기를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자, 소리대로 적어야 될까? 아니면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일단 나눠보자. 얽히고라는 말이 있는가? 사전을 찾아보니 있습니다. 있을 때는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 되겠죠? 원형이 드러나야 된다. 자, 설키다라는 말은 있는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소리대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표기는 얽히고 설키다. 이 부분은 원형을 밝혀 적어주고요. 이 부분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말해봅시다. 축하해주세요. 우리 집 토끼가 나왔어요. 뭘 나왔을까? 나왔으면 저도 한 마리 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병이 다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낳다와 병이 다 나았어요. 낳다. 두 가지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란이죠. 말의 뜻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의사소통을 할 때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적어줘야 우리가 빨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알아보자. 지금 19항과 20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전미사를 어떻게 표기할까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명사와 전미사, 그 다음에 이나 히 부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를 부사와 전미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붙어 있는 이나 여기 이나 또는 이나 히 요것들은 지금 굉장히 그 명사를 만들거나 부사를 만드는데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는 전미사예요. 이렇게 전미사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말을 파생어라고 얘기를 했죠. 요것은
지난번에 다른 강의로 문법 단위, 문법 용어 설명 그 강의가 하나 여러분 따로 있었지요.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파생접사인데 이 파생접사 중에서 이나 음이나 또는 여기 나 있는 이나 희나 이런 접사들은 파생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접사들을 생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파생어를 만드는데 새말을 창조하는데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는 접사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접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새말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앞으로도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원형을 밝혀서 적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개하고 자주의 경우를 봅시다. 에라고 하는 전미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막다에. 잣다에 우라고 하는 전미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에나 우는 많은 파생어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전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시팡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자주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전미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끝에 음어리가 붙었을 때 박에 아지가 붙었을 때 이 경우에 음어리나 아지는 전부 다 생산성이 낮은 전미사로서 이 경우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한글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고 관련된 규정을 연결해보자라고 했는데 규정은 벌써 빨리 연결했어요. 앞에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19항 20항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일단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을까? 그렇지. 다듬이. 다듬다에서 왔죠?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사용됐고요. 자, 마중을 나갔다. 맞다의 웅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형태인데 웅은 빈도 높은 전미사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이파리.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잎에 아리가 결합했습니다. 또 빈도 높은 전미사 아니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었고요. 낱낱이. 자,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관련된 규정들 지금 19항과 20항 또는 부치망목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규정 참고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에 답해보자. 알문 맞춤법에 맞는 표기일까? 답부터 얘기할게요. 맞습니다. 그러게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묶음 상품이라고 쓰여있는 걸 본 적이 있어. 왜 그렇게 쓴 거지? 둘 다 맞는 표현인데요. 자, 알다에 미음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전미사거든요. 이게. 아까 미음이나 음은 빈도 높은 전미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마찬가지로 묵다에 음이 붙어있는 형태죠. 이것도 빈도 높은 전미사. 따라서 원형을 밝혀줘야 되고요. 이때 유의할 사실은 전미사 말고 명사형 어미에도 음이라든가 미음을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원형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음은 모르겠지만 이 미음을 혼동해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형을 정확하게 밝혀주려면 어간이 드러나야 되고 거기에 분명하게 전미사 또는 어미가 붙어있는 형태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베풀다에다 미음이 붙어있고 자 명사형 어미 놀다에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어있고 그래서 베품, 놈 요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다.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답을 정리해 봅시다. 어간에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된다라는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규정을 참고해서 알다의 어간에다 본 모양을 밝혔다. 묵다의 어간에 본 모양을 밝혀서 이렇게 적어야 한다. 왜 그렇게 쓴 거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만화해 주시는 국어사전 봅시다. 붙입니다가 맞을까? 붙입니다가 맞을까? 하나씩 보자. 친구에게 편지를 어떻게? 붙였다. 자, 표준대사전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붙이다 2번에 1번 편지나 물건 따위를 상대에게 보낸다라는 뜻이죠. 그 사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의 내용을 주어져 있는 문장의 단어의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모지를 빼곡하게 붙였다. 붙였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요거는 뭔가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붙이다 1번에 1번 맞다 떨어지지 않는다. 여행 계획을 비밀에 붙여라.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 삼지 않는 상태에 거론하지 않는 상태에 있게 한다. 장작에 불을 붙였다. 자, 불이 올마부터 타기 시작한다. 바로 요 항목이죠. 국어사전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을 참고하여 바르게 띄어쓰는 활동해보자.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게 40이랑 그 다음에 의존명사 띄어쓰는 거 40이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띄어쓰는 거 43만. 이거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의존명사는 여기 는이라든가 리을이라든가 여기 전부 다 관형사형 어미거든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로 사용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게 명사거든요. 체언. 체언이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죠. 대명사도 아니고 수사도 아닌 명사죠. 그런데 반드시 관형어를 필요로 하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의존명사.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요것은 요렇게 역시 꾸밈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다 뭐냐면 관형사는 관형사인데 수관형사죠. 수관형사를 필요로 하는 명사들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입니다. 자, 밑줄 쯤 부분 띄어 써보자. 소녀의 얼굴빛이 눈같이 하였다. 같이는 명사 눈 뒤에 붙어서 앞말에 붙였어야 되는 조사, 격조사입니다. 친구와 같이. 친구와 함께라는 뜻이죠. 같이 함께라는 뜻. 명사에 붙어 있는 조사,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띄었어야 될 부사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자, 여기서 실력이란 명사 뒤에 붙어 있는 뿐은 조사, 보조사입니다. 그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뿐은요. 있다의 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되어 꾸밈을 받고 있죠. 관형사형 어미가 사용됐다면 얘는 체언이란 뜻. 체언 중에서 명사, 관형어의 꾸밈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존명사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여기서 춥다 뒤에 붙어있는 요 니은대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연결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외투를 입고 나가라.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책을 다 읽는 데 3일이 걸렸다. 이때의 대는 바로 읽는 동안, 읽는 경우, 읽는 사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3일이 걸렸다. 이 경우에는 그런 의미의 명사에 해당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존명사입니다. 앞에 관형사형어미 는이 사용돼 가지고요. 얘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의존명사고 이 대하고 이 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대하고 지금 말했듯이 동안이나 또는 뭐 경우나 그런 사이나 이렇게 다른 명사로 대체해서 의미가 성립되는 경우에 상황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해서 의미가 성립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의존명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이 경우를 봅시다. 이때 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떠나온 사이에, 떠나온 때로부터 이렇게 다른 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시점으로부터 어떤 때까지의 동안을 의미하는 고향을 떠나온 사이, 고향을 떠나온 동안,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다른 요 동안이나 사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존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면 얘는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는 띄어 써줘야 하지요. 떠나오다의 니은이 관형사형 어미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이 경우는요. 생각하다 뒤에 뭐뭐 하는지 의문형 어미입니다. 지금 연결 어미로 뭐뭐 하는지 의문의 의미를 보여주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가 비슷하지만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명사인지 조사인지 또는 뭐 어미인지 이렇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달라진다는 거 혼동하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띄어쓰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형편없는 착감만 아니라면 차 한 잔으로도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인격에 고정된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보니 한 두 군데 정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여기도 더 띄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형편없는과 찾아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형편없는, 찾아내다. 두 단어라는 느낌이 오죠. 원래 두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오랫동안 이렇게 붙여서 버릇하면서 아예 합성어로 굳어진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띄어쓰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 것이죠. 자, 주변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한 예를 찾아 바르게 써보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몇 개를 좀 찾아봤습니다. 봅시다. 힘내십시오. 십시오라고 하는 종결음이 없어요. 십시오. 하십시오체가 십시오거든요. 하십시오체. 그래서 정중한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십시오. 또 율과 률의 경우를 보면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만 열이나 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머지는 열과 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받침 기역이나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줘야 됩니다. 제5항, 제13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몇 개 찾아서 고쳐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한글 맞춤법 규정을 더 찾아보면서 고쳐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학습활동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